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최병훈 전문가 롱숏 미국 투자 클럽과 최병훈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글로벌 정시 폭락, 큰 부자 될 주식은. 그래서 주식은 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정시가 폭락하면 일단 고가를 찾는다면 지금은 글로벌 투자 기간이기, 글로벌 투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냐, 일본 주식인지, 홍콩 상장 주식인지, 중국에 심천에 된 건지, 독일 증시인지, 어디 나라와 상관없이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저녁 시간 되면 뭐 낮이라든지 아무 때나 살 수 있습니다. 사고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뭐 잠 안 자고 밤중에 새벽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죠. 주식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최소한 알아야만, 그 정도도 모르면 그냥,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자기가 그 사람 말을 믿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보기 제일 좋다, 그 정도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것도 그대로 실천을 해주든지.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돈 버는 건 지장 없습니다. 도박적인 심리를 갖고 있지 않고,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차트도 모르고 대학교도 안 나왔고, 금융 경제 지식, 즉 경제지, 경제신문을 읽어서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식하지 말는 게 정상적입니다. 즉 사고 팔고 하지 말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자신만의 기법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정도, 자신만의 기준을 정확히 갖고 있는 그런 분들 빼고는 단기 매매조차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박입니다. 전문가들도 도박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문가들, 증권사, 사소은사,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중개인들, 증권사 직원들, 방송 전문가들, 대다수 90%는 도박적인,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도박이 아니라 그럽니다. 자기는 똑똑하니까. 실제로 도박이에요. 그죠? 요즘 정시 같은 데 나와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근데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 생각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한마디에 의해서 세계 정시가 등락을 하는데, 그래서 주식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 대응조차도 사실은 잘 안 되죠. 후행적으로 됩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식은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돈 벌기 가장 쉬운 게 주식 투자입니다. 거짓말 같잖아요. 지금 60대신 분들은 경제생활, 돈 버는 걸 30년 전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2030년 전에. 그럼 30년 전에 주식을 하면서 난 잘 모르니까 앞으로도 남들하고 주식만 잘하는, 거기 전문가들도 있고 정말 고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진정성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10년 뒤가 아니라 30년 뒤에도 생존하면서 회사가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 그럼 30년 전이면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러면 1995년도죠. 그러면 95년도 정도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리뷰를 해본 어떤 회사가 그때 당시에 생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는 당연한 거죠. 왜요? 92년도 삼성전 세계 1등 매물에 반토 1등 같습니다. 인텔, 그 다음에 2008년도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컴퓨터 만들었죠. IBM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럼 30년 전에 만약에 우리나라 뭐 1등은 삼성전자 샀고 미국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 미국 그 석유주라든지 이런 게 샀으면 지금도 많이 수익 나 있죠. 실패할 수 없는 거죠. 30년 길자면 10년 전에 10년 전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6년도죠. 10년 전이면 그러면 16년도에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까 보고 샀으면 그때 당시에 동방부사 채배운 전문가 얘기 한마디만 들었어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배터리 주식, 전기차 배터리 주식을 30% 비중이라도 담아놓지 않는 분들은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023년도부터는 미국 주식 30% 비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이야기, 배터리를 30% 담아 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차세대 배터리를 30% 비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AI 혁명 수혜주를 30% 비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16년도 17년도 제 얘기 듣고 SDI를 샀으면 지금도 이익이고요. 배터리 소재주 아무거나 사도 지금도 이익입니다. 최소한 두세 배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그때 당시에 16년, 17년 그러고 뭐 테슬라 사도 엄청난 이익이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AI 혁명 주식을 동방박사 1등주 TV 듣고 30% 비중을 샀으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샀겠죠. 엔비디아, 테슬라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샀겠죠. 미국 주식. 지금 다 올라와 있고요. 지금 차세대 배터리가 뭔지는 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해드렸으니까 아카데미는 해드렸고요. 차세대 배터리 비중을 30% 안 갖고 있으면 또 거액자산 될 자격이 없어요. 아직 요 산업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산업이에요.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재벌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오늘은 제목이 글로벌 증시 폭락, 큰 부자 될 주식은 큰 부자일 주식보다도 시대를 사야 되는 거죠. 시대를 산다. 즉 시대에 부합되는 주식을 단 얼마라도 산다는 거죠. 그래야만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장도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장시는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갔죠. 엔비디아는 자, 뭐 무역 분쟁이 있어도 팔고 싶으면 이미 우리는
동방버스 그 유로 회원들은 요때 당시 작년도 23년도 11월에 12월에 있었던 분들은 전부 다 12월 하순경이나 12월 문자가 나가 있습니다. 145달러 내외에 나갔죠. 145달러 내외에서 전량 보유 수량 엔비디아 보유 수량은 전부 파시라. 145달러 그때 11월 20일 날 가입해서 145달러 사는 분도 파시라. 다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했고요. 보유 공식적으로 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옛날부터 1달러, 10달러, 20달러, 30, 50달러 이렇게 100달러 전에 사신 분들이 최소한 여기서 있겠죠. 24년 전까지. 그분들은 팔고 싶지 않으면 다음 3분의 1만 보유하라. 1억치 샀는데 10억이 되신 분들, 1억치 샀는데 50억이 되신 분들, 40억 샀는데 170억 됐습니다. 어떤 분은 40억도 얼마? 5억치를 포스코 푸침 사신 분은 40억이에요. 2018년도 5억치 사서 2023년도 4월과 6월에 팔아서 40억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엔비디아를 4월하고 27달러와 30달러 때 올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40억이 170억이죠. 145달러 전량 매도니까. 그리고 작년 6월달에 110달러에 또 절반 판 거, 나머지 절반 나머지 다 팔았으니까. 내가 23년도 전에부터 동방박사 1등주 TV에서 미국 중 엔비디아만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는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배터리 주식 하면 되니까 딱 한 종목만 사라. 엔비디아. 작년 여름부터 엔비디아 사지 않아요. 제 처자식도 엔비디아는 안 삽니다. 옛날에는 엔비디아만 썼지만 내가 사라 그랬지만 다른 거 사고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미국 주식 엔비디아 한 개였는데 작년부터 엔비디아는 보유하고 있다가 145달러에 3분의 1 남기고 다 팔았고 팔아서 어떤 주식하고 또 어떤 주식 한 3천만 사고 또 어떤 주식도 뭐 몇천 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모은 주식은 딱 한 개 또. 자, 그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 무역 분쟁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무역 분쟁이 관세를 145% 때리고 125% 때리고 해도 엔비디아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잖아. 물론 관세 때리면 TSMC가 생산하니까 엔비디아 칩은 대다수. 그럼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대만에 있어서 중국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관세를 맞잖아요. 그런데 대만에서 생산한 중국으로 가니까 중국의 보복 관세를 125% 해도 얘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또 엔비디아는 중국 업체들은 중국 기준으로 중국은 반도체 산업협회가 직접 회로로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들어가면 보복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요 직접 IC는 직접 회로는 원산지 웨이퍼 기준이다. 웨이퍼가 실리콘을 인곳을 자른 것을 웨이퍼라 그러죠. 웨이퍼 인곳 요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주식하지 말아야 되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실리콘을 가래떡처럼 만든 것을 인곳이라고 그러고요. 요것을 슬라이스 한 것, 자른 것을 얇게 자른 것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300mm 웨이퍼인지 200mm 웨이퍼인지
다릅니다. 그죠? 자, 200mm 웨이퍼는 우리 DB 하이텍 생산하는 것을 300mm 대다수 반도체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300mm가 300mm가 더 크잖아요. 원판이. 웨이퍼를 얇게 슬라시 웨이퍼를 웨이퍼를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공을 할 때 실리콘을 웨이퍼를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정착하는 거고요. 거기다 인쇄 회로를 하는 것이고 저기 SN 지금은 이제 포토 그림도 그리고 인쇄를 하고 자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전공정 과정에서 웨이퍼를 가공하는 거 전공정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웨이퍼 기준을 한다는 것은 웨이퍼가 초기 단계 들어가잖아요. 잘라서 그죠? 그럼 웨이퍼를 어디서 엔비디아 칩은 웨이퍼 생산을 어디 해요? 주로 대만에서 하잖아요. 대만 TSMC에서 웨이퍼를 받아서 하니까. 그래서 생산 기준으로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중국이 주가가 많은데 그러면 엔비디아 칩은 중국 들어갈 때 관세를 기존처럼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잖아. 설계 디자인만 하니까. 생산은 대만 위주로 대만 등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영향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가냐면 엔비디아가 없으면 전 세계는 AI 반도체를 좋은 걸 좋은 물건을 못 쓰는 거잖아요. 비싸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비싸게 써야 되고 중국도 비싸게 써야 되고 서로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세계 1등인데 세계 1등을 누가 타치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이치죠.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항상 애플 아이폰을 누가 타치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국가 내에서는 애플이 대다수 쓰니까 애플이 200만 원짜리가 관세 때문에 300만 원 돼버리면 원성이 국민들이 얼마나 원성을 늘 생활 필수품인데 온갖 욕을 하겠죠.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 애플만 예외했어요. 예외.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컴퓨터 관련된 대다수를 뺐습니다. 애플은 전일 트럼프가 내각회의에서 국가와 기업들에 대한 관세를 유예나 면제가 언급한 한편 잘 진행될 것 하고 여러 가지 결국은 1기 정부 때 애플에 대한 면제를 했으니까 2기 때 당연히 하겠죠. 지금 애플 사재기 현상이 나는데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플은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보시면 주식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조건이에요. 관세를 하면 세 개가. 그럼 그 안에 경쟁이 1등 있는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도 잘 모르신 분들이 사고팔 차트도 모르는 분들이 뉴스만 보고 주식을 여기 이제야 와가지고 트럼프 된 지는 트럼프가 여기서 됐는데 이미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여기서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140, $130 생 바보들 아니에요? 매매하는 분들은 이 주식을 엔비디아 사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은 나는 단기로 아니라 장기로 사신 분도 좀 다르고요. 못 팔았네? 팔고 싶은데 못 팔았어요?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식을 여기서 사놓고 $120 샀는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사가지고 와 $150가 20% 먹었네? 이제 내려오니까 그때 먹었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동방바싹 못 팔게 해서 지금도 사모하라 그랬다고 그 이야기 듣고
못 팔았다 이렇게 욕하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저는 이거는 2032년까지 1000달러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유래원들은 145달러 팔았잖아요. 그것도 조금 사가지고 장기로 가는 분들 갖고 있으면 그 문제는 없어요. 옛날부터 사신 분들 여기서 딱 사. 여기서 사신 분들은 매매하고자 하면 차트 보고 하든지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넣어줘도. 근데 못 팔았네. 이것은 이때 당시는 좋다고 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좋긴 뭘 좋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관세 보호무역 때가 다 아는데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앞으로 기대가 많이 올라갈 건 기대감만 갖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오를 거라고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살 때는 이야기도 안 하거든. 여기서 살 때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우리 7개월 동안 안 갔어요. 행보 40달러 50달러에. 제가 여기서 2023년도 6월달 아니 4월달하고 4월하고 여기 4월이잖아. 4월하고 6월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는 양극재는 모든 주식 6월에 양극재는 모두 팔아서 버스코프체 모두 팔아서 앞으로 양극재는 양극재 주식 절대 사지 않는다. 재매수 없다. 엔비디아 다 사시라. 이렇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한 20% 올라 여기서 올랐다가 한 30달러 사신 분은 40달러 갔다가 7개월도 안 가니까 동방마약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오니까 9월달 오니까 포스코프체 이미 70만 갔다 50만 오고 LG하게 100만짜리가 사실 50만 오니까 이제 싸다고 에코프로비엔도 맞지 않고 이거 팔아가지고 그거 사야 되지 않나. 왜 이거 미국 주식 샀나. 바보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올랐는데 5배나 올랐는데 뭔 주식 사냐. 버스코프체 앞에 60만 간 게 40만 하고 버스코홀딩스가 70만짜리 50만 200만 갈 주식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 사러 간 사람과 이거 천지차이죠.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주식은 만약에 그럼 여기서 내려가서 파는 사람들 손절했어요. 그죠? 안 되는 거죠. 물론 손절로 다른 거 사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남들이 이미 알면 그 주식은 큰 수익 안 납니다. 아니면 손해봅니다. 남들이란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중산층이나 주식 투자자의 90%가 주식 투자자가 이미 90%가 다 아는 주식은 큰 시세의 퍼포먼스가 안 납니다. 저 대박이 안 터진다는 거죠. 자, 여기 동방아사 1등주 TV를 보면 여기 보시는 구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 구체적인 얘기는 잘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전체 시세 흐름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AI 주식으로 10배 가자. 2개월 전 1월 달이에요. 1월 25년 AI 혁명 주식으로 템버그 인생 전투자 비브 아카데미. 그럼 여기서 뭐 엔비디아 주식 하냐고요? 엔비디아 주식 하지 않았어요. 아카데미에서. 이미 AI 25년 AI 혁명 주식 템버그 인생 역전. 엔비디아 테슬라 대폭. 이것은 23년도 24년도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 25년도는 엔비디아 테슬라 가지고 신규 종목이 여기 아니에요. 그죠? 또 남들이 모르는 주식들 그런 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은 시세가 지금 안 나겠죠. 당연히. 왜? 남들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때 남들이 모를 때는 200만 넣어서 2억을 벌 수 있지만 남들이 알면 2억 들어가도 2억을 못 벌고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억을 벌기 위해서 최소한 정말 똑똑해도
동방박사처럼 또 장기 투자에 막 달인이 됐더라도 2천만 더 가야 10배나 2억을 벌 수 있어요. 그죠? 진짜 남들보다 한 10년 앞서서 가면 200만까지 2억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애플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와, 많이 빠졌다 해서 250에서 200 왔으니까 여기까지 얼마야? 170 왔으니까 700포인트 빠지니까 30% 빠졌어요. 그럼 난리 나죠? 세상이. 지금까지 올랐는데 2달러 때 2달러짜리가 250달러 왔는데요. 120배나 올라가지고 있다가 빠지 못돼요. 그죠? 여기 사신 분 그렇지만 자, 작년도 24년도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달의 저가는 아무나도 손해봤죠. 애플은. 근데 24년도 모든 엔비디아는 24년도 산 것 중에 여기 이상 사신 분들만 80달러 이상 사신 분들 올해 잠깐 자기 상각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는 다 이익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주식은 시대에 맞게 하는 게 빠릅니다. 특히 돈이 적으신 분들은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 거죠. 애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알파벳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죠. 요게였잖아요. 이제는 또 요것도 아닙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렇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모델 S, 중국에서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X를 주문을 중단했어요. 홈페이지에서, 웹사이트에서. 다 수입차잖아요. 그죠? 중국에 생산하지 않는 차인데 판매 가격이 동결하려면 관세 여파로 가격이 한 45% 정도 뜁니다. 5천만짜리가 거의 7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주문하겠습니까? 저 주문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 내 판매량은 10.6% 증가했지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8.6%로 마이너스 9%포인트가 빠졌어요.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어, 8.6% 감소한 거예요. 그죠? 8.6% 감소해서 저 9%포인트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내려간 거예요. 즉 이제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나온 전기차랑 테슬라 전기차가 있으면 훨씬 싸잖아요. 관세 영향이 있다면 미국 내에서는 없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한 현대기아차도 좋고요. 좋으니까 다른 나라 잘 맞는 자동차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테슬라는 가면 갈수록 점유율이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전체 보면 해외 지수에 보시면 니케이도 많이 빠지고 다 빠졌죠. 이제 엔캐리 청산에 의해서 20년도 작년 8월 한번 훅 빠졌잖아요. 그죠? 결국 엔캐리가 일부씩 천상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날라갔다 했고 여기가 추세 하락이 되죠. 2007년도 8월 달에 모기지 이슈로 인해서 6월 7월에 일주일 만에 20%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주식도. 요때 글로벌 미국의 모기지 관련된 소문이 나면서 그랬는데 2006년도 2007년도 3월 얘는 빠졌네. 그죠? 미국 주식 우리나라도 빠졌다가
우리나라 주식은 2007년도 11월 고점 갔다 계속 빠져서 2008년도. 그만큼 지금 일본은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고 엔켈이 청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도 같이 팔게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워런 버핏이 소니를 워런 버핏이 일본을 보고 2023년도 그 전에 상사 주식을 주로 많이 샀는데 대만 주식을 많이 빼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일본 주식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주식에 상사 주식부터 뭐 좀 샀겠죠, 그죠? 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써서 파이낸싱 해서 일본 저리의 자금을 빌려서 일본 돈으로 빌려서 워런 버핏 자금하고 일본 돈 빌려서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엔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 취급으로 그래서 그러면 엔화가 강세니까 한 차손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금리가 비싸져서 일본 워낙 엔화 값이 비싸지다 그죠? 엔화를 빌렸으니까 그럼 쌀 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익 실현을 갚게 됩니다. 자, 그렇처럼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좀 이렇게 추세적인 거죠. 추세적인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 똑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신문에 보면 뭐 서학김이 막 서학김 어떻게 돈 많이 깨먹었는데 미국 빠져서 이렇게 쓰는 기자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죠. 미국 주식 팔아서 미국에 많이 올라온 주식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 사라 그러죠. 요즘 한국 주식이 탄탄하다. 방어가 잘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국주의, 대원군이 조선의 대원군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국주의 정책을 써도 기한은 시대 흐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아 정책을 바꾸면서도 우리가 피해를 안 보게 많이 안 보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자 마찬가지죠. 머리 좋은 사람 위주로 미국 투자하는 게 순서가 돼 있는데 나는 머리도 나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미국 주식 안 사요, 그죠? 세상을 뒤처지는 거죠. 돈의 흐름이란 건, 돈 버는 것은 눈치로 돈을 많이 버는,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돈의 감각이 있다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걸 미리 알고 그 흘러가는 거 한쪽에 돈을 갖다 해놓는 거죠. 그러면 세상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공장을 지어도 미국 가서 지어야 미국 시장이 3분의 1로 크니까 미국에서 돈 벌려면 미국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걸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80세예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죠? 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우리나라 주식도 맨날 LG전자 아는데 미국의 팔란티아 테크는 몰라요. 그럼 난 LG전자 삽니다. 그건 자기 수준으로 하는 거죠. LG전자 누구도 안 사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포스코홀딩스 많이 빠졌다고 포스코홀딩스에 누구도 안 사는데 1급 투자자는 똑똑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팔란티어 테크 이렇게 미국 주식 사고 있는데 이번에 정치인 중에 정치인들 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재산 1년간 재산 변동 신청이 발표됐잖아요. 그 중에 오세훈 시장이 돈이 많이 벌려 한 10억인가 20억 늘었어요. 재산이.
다 주식으로 늘었습니다. 뭘로 늘었어요? 미국 주식으로. 부인이 뭐 한 걸로 보이는데 똑똑하잖아요. 한국 주식을 사서 20억 늘었다. 10억 늘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누가 정보를 줘서 주식을 사서 저렇게 돈 벌었을까? 무슨 비리가 있을 거야.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전문가의 수준을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라든지 우리 방송하는 사람처럼 저처럼 요런 사람들이 음모론을 가지고 객관적 사실이 말고 음모론으로 누구한테 정보받아 그 사람 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얘기 단 1초도 듣지 마세요. 모든 사실은 사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뭐 손해를 많이 본다고. 우리 손해 본다고? 손절한 적도 없는데. 테슬라 이미 145달러, 엔비디아 104, 작년 11월 10일인가 다 팔고 없는데. 그리고 팔고 나서 또 그죠? 지금도 미국 주식 50% 비중 산 건 지금도 이익 중인데. 작년에 늦게 산 것도. 자, 그러면 가격만 보고 많이 올랐다고. 이게 20배 올랐는데요. 1년 만에. 24년도 여기 얼마? 23년 2년 만에 20배, 10배, 20배 올랐어요. 이거 2년 동안. 그 올라갔다 빠졌다고요? 아직 멀었는데 이거 500달러 갈 텐데 장기적으로.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걸 보면 아직도 미국 주식 없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23년부터 동방박사는 23년도 6월달에 다시는 양극재 사지 않는다. 다 팔아라. 그렇게 해놨고 엔비디아 올인하라 그랬는데도 자기 생각만 한다든지 그 밑에 계속 엔비디아 주식 안 사고 양극재, 버스콜딩스, LG학 이런 거는 계속 사모으고 단가 물 타서 본전하려고 그러고 주식 투자자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뭐 세상에 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다 같은 조건이에요. 위대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위대한 주식들. 지금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맨날 수탁 이야기 했잖아요. 금량이면 여기서 내려와서 13만원이에요. 그때 당시 몇 때 13만대잖아요. 가을 정도 됐을 거예요. 때 정도. 23년도 9월 10월이에요. 제가 10만원대 삼성 SJ 사라고 준 친구가 연락도 없다가 샀다고 그랬거든 옛날에. 그럼 10만원대 샀겠죠? 어릴 때 준 거니까. 근데 40만원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는 40만 이상 다 있었으니까 팔았겠지. 23년도에 그 전에. 근데 금량을 누가 사라 그랬다고 뭐 50만원가 어쩌니 그러면서 내보고 뭐 지난 누가 사래 정보래 정보. 그래서 내가 너 금량 사면 지금까지 본 거 다 날라가고 3만원까지 내려갈 거다. 지금 조정 들어갔다 이미. 한 주도 사지 말고. 근데 나중에 또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될 거냐고.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그렇게 여기서 물어봐서 13만 5천원. 그러면 너한테 사라고 그랬던 그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냐? 아니래요. 자기랑 비슷.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친구 그냥 유튜브도 안 봐요. 그죠? 그럼 걔는 어디서 보고 했어?
그 여기서 맞죠. 금량 좋다 올라가면. 아, 금량이 뭐 양극재 신사업에서 뭐 새로운 사륙 뭐 배터리 나오면 그걸로 했더니 그 사람들 과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죠? 망하더라도 망한 게 여기부터 제가 그래서 광산 투자하는 것도 저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관리 종목 퇴출 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유튜브로 보고 주식하신 분들은 그래서 음모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하는 것은.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룹주를 해야 됩니다. 그룹주 아니면 이제는 장기 투자는 실패 없는 일등지 하려면 장기 투자 미국 주식밖에 없어요. 국내 주식 차세대 배터리 빼고 미국 주식 아닌 것은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10년 들고 가야 장기 투자 주식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미국도 조정 들어가 있으면 등락하면 올라오면 있잖아 여기 18,000 정도 만약 온다면 16,700이니까 팔고 싶으면 미국 주식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계속 가지 않아요.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아직 관세 끝나려면 아직 뭐 3개월 정도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주식은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른 게 없으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미래를 올라간다는 것은 현대차 봐요. 현대차들로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미국이 망했을 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자동차 싼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된 그때 빼고는 경쟁력 현대차가 사야 별로 없잖아요. 아까 보여드릴 때 도요타가 훨씬 많이 2013년도 22만인데 지금은 그 밑에죠. 10년 뒤에도 손해가 나 있어요. 2020년도. 자, 그러면 일본의 도요타 주식은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2,599엔인데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슷해도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도요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대 이거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잠깐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도요타를 일본 거 산 게 사고 싶으면 소니를 사야 되는 거죠. 일본 거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일본도 다다다닥 빠졌잖아요. 3,800에서 지금 3,000까지 내려왔어요. 3,200. 그런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2009년도, 2010년도 3엔에서 여기 12년 저기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되겠습니다. 13년도 188엔에서 1800은 10배죠. 3820배 올랐죠. 20배. 10년간 20배 올랐어요. 어르신들이 증권사 가서 머리 희끗 하신 분들이 돈은 뭐 한 배당이라도 받고 싶고 우리나라 주식도 좋은 거 좀 일본 투자자는 말하는 거예요. 맨날 10년 동안 주식 빠지다가 아베 정부 돈을 많이 써서 펀드도 막 하고 해서 사니까 그러면 나도 소니 회사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니도 IT 쪽에 이미지 센서는 세계 점유율 50% 넘고 지금도 자동차 반도체 각종 IT 부품이나 이런 설계 디자인도 하고 별거 생산 별거 다 하죠. 그죠? 그런데 꾸준히 좋아요. 그죠? 꾸준히 아무 때나 사람 돈을 벌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들, 왜냐면 소니는
80년대 워크맨부터 있지만 꾸준히 새로운 거 계속 혁신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 센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도 세계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삼성은 비중이 적어요. 여기가 50% 넘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과거에 이미지 센서 삼성처럼 이 삼성은 이미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34%잖아요. 1분기. 하이닉스 메모리가 36% 이미 메모리 반도체도 졌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 제 방송만 봤다 해도 세상에 왜 삼성전자 사냐 장기 투자로.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된다. 삼성그룹제 성장하는 건 SDI밖에 없다.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 그것은 주가가 너무 80만 올라와서 정답이잖아. 지금도 우리나라 왜 삼성전자 사는 거 그냥 미국 가서 엔비디아 사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미국 주식 몰랐어요? 못 산대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아냐고. 기업 내용 전혀 모르잖아요. 점유율이 이렇게 왜 빠졌는지 모르니까 세계 최고를 사는 거지.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반도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 엔비디아가 세계 1등이니까 1등주 삼는 되는 거지. 전기차 세계 1등은 만약에 테슬라고 자율주행 세계 1등 누구다 그러면 그것도 사고 인조인간 시대 세계 1등이죠. 그럼 그거 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쉬운데 이렇게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중에 AI 혁명 수혜주를 사시면 됩니다. AI 혁명 시대의 최고의 수혜주. 올해는 24년도는 아니다 25년도 23년부터 시작돼서 엔비디아가 1등이었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또 1등이 달라. 올해부터는 또 다릅니다. 또 25년도부터는 엔비디아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25년도 새로 또 AI 혁명 시대 수혜주가 딱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이달 말에 또 공개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같고요. 저점 대비해서 3배 같고요. 25년도 제가 추천한 것도 한 3배 정도 갈 걸 보여요. 1년 동안. 3배는 기본이고요. 앞으로 100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년도 4월 말에 인조인간 시대 모든 거 3탄합니다. 거기서 공개할 거고 지금은 적은 돈이라 그렇게 투자를 해놔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뭐 200만 사도 2천만이고요. 테슬라 200만 사도 500만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다른 주식은 별로 안 가요. 올해는 AI 에이전트가 개화됩니다. AI 에이전트 요거 무슨 말인지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개화 저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자, 오픈 AI의 오퍼레이트, 카카오의 카나나, 그 다음에 구글에도 또 해놓고 다 메타에서도 지금 한다 그러죠. 뭐 나왔죠.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아우트로 보고 끝내겠습니다.